기아 카니발과 현대 그랜저 누가 1등을 차지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 네, 안녕하세요. 갓김한영입니다. 3월 국산차 판매량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달은 정말 대단한 달이었죠. 현대차 아이오닉5, 스타리아, 기아 EV6, 그리고 K8, 현대기아차들의 신차들이 마구 쏟아지는 한 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5 첫날 계약이 23,000대, 그리고 기아차 EV6 첫날 계약이 21,000대, 뭐 이런 정도로 계약이 되는 정말 난리도 아닌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판매량 1위도 정말 대단했죠. 그랜저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했느냐 아니면 왕좌에서 내려왔느냐, 이것도 관건이었고요. 카니발의 판매도 계속 높아져서 어떤 차가 1위를 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서도 아주 치열했습니다. 물론 현대 아반떼 그리고 김한용의 차 소렌토, 네, 이것도 정말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럼 어떤 차가 3월달 판매량 1등을 차지했을지 두근두근하네요. 함께 보시죠. 네, 아이오닉하고 기아 EV6 판매 대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조금 오해 가능성이 있어서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반 가솔린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주문하면 바로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장에 가서 저 EV6 주세요, 못 사죠. 당연히 못 사요. 그러면 호나 EV 주세요, 못 삽니다. 이게 전기차는 주문하고 바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제조자가 안 만들어, 물건이 없어서 못 사. EV6 같은 경우에 계약하면 1년 정도 후에 차를 받을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V6도 계약하고 아이오닉도 계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볼트도 계약하고, 그 중에서 먼저 나오는 거 골라서 사겠다는 거죠. 이거 2만 대씩 계약이 됐는데 정작 열어보면 10,000대 간신히 팔리는 거예요. 예전에 코나 EV, 뭐 니로 EV 이런 차들도 뭐 7,000대 8,000대 하루 만에 계약됐는데, 그거 정작 열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죠. 우리가 테슬라가 뭐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뭐 테슬라가 좋아서 많이 팔리는 거 뭐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테슬라는 어쨌든 많이 생산하고 많이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이 팔리는 면이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없죠. 배터리 구하는 거 정말 큰 문제인데, 테슬라 배터리 공장 보면 배터리는 보통 이제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계산해요. 내년에 배터리 생산이 100GWh 정도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만 가면 LG랑 CATL이랑 삼성 SDI 랑 SK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전체를 합친 거보다 테슬라 단일 회사가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전기차는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쓸데없는 말이 길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3월 국내 총 판매량을 보면요, 14만 대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10,000대 정도 줄었습니다. 줄긴 했지만 뭐 조금 줄었으니까 뭐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 이슈로 한 번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브랜드별로 보면요, 아무래도 기아차가 현대차를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요게 관건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약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걸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까지는 넘어갔나? 이제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예전 같으면 기아차는 정말 조그만 회사, 정말 서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대등해졌어요. 현대차 판매량 59,744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국내에는 2.3% 늘어난 거고요. 해외는 무려 28.6% 증가했습니다. 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30만 2천 대를 팔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스타리아, 아이오닉5 이런 차들의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들도 판매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78,400대.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투싼, 산타페가 15,000대씩 판매되면서 이 SUV의 인기몰이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네요. 기아차 판매량은 51,011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 대수는 불과 8,700대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K8의 사전 계약이 18,000대 수준이거든요. 또 K8이 하필이면 그랜저의 판매량을 깎아먹는 자동차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첫 달에 K8을 한 10,000대만 팔게 되면 현대차 그랜저의 판매량을 수천 대 깎으면서 기아차가 현대차를 능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현대차가 그걸 그냥 놔둘까? 뿐만 아니죠. EV6의 사전 계약은 하루 만에 21,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첫날 사전 계약으로 치면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저희 모카도 EV6를 계약했는데요. 야, 이거 빨리 받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죠.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르네상스 아니에요. 르네상스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자동차가 원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몇 개 회사가 전체에 다 뿌리는 거지. 그런 회사 하나가 이렇게 휘청하게 되면 지금 화재 사건이 나고 대지진 나고 뭐 이러면서 이곳에 수급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다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현대기아차는 비축한 물량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쪽 회사의 의존율이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근데 현대차가 4월 7일부터 14일까지 호나 아이오닉5 생산하는 울산 공장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족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야씨 이럴 거면 반도체 그냥 내가 생산할까?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해서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독자분이 보내주신 자료 보면요, 반도체 수급 문제로 기아세계 오토랜드에서 특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토랜드 하면 요즘 아마 많이 무슨 말이야, 무슨 에버랜드도 아니고 오토랜드가 뭐야 이러실 텐데, 요즘 기아차가 뭔가 이렇게 자동차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제 회사 공장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오토랜드라고 해요. 화성 1 공장이 아니라 화성 1 오토랜드야. 아, 오토랜드라고 이름을 바꾸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혁신이 일어나나?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생산특근 관련 공지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소자 관련하여 수급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화성공장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소렌토 니로 K8에 장착되는 부품 부득이하게 4월 완성차 생산특근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점 사전 공지 드립니다.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일단 이게 특근을 해야 월 만 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K8이 지금 하필 딱 걸려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첫 달에 10,000대 돌파 는 어려워 보이고, 그 절반 한 5,000대 6,000대 정도 생산하면은 다행이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K8은 하이브리드도 출시를 할 텐데, 하이브리드는 5월 1일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K9 페이스리프트도 5월 중순에 내외장이 공개된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아차가 반도체 수급을 어느 만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현대차를 이기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서 세 번째 브랜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14,066대. 야, 제네시스는 가격이 가장 싼 차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어지간한 차들은 다 5천만 원인데 그런데도 판매량이 이 정도 된다는 거 아주 놀랍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제네시스도 사상 최다 판매를 거뒀다고 합니다. 월 판매량이 3,000대? 3,000대인데 네, 이게 사상 최고라고 하네요. 지금 제네시스 가장 주요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 정도 판매된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홍보한 금액이 얼만데 이게 시작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GV80이 1,636대 팔았다고 하는데 GV70 나오면 또 어떨지 모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중국 시장에 지금 론칭했다고 하잖아요. 약간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일단 관세가 너무 높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있지 않은 자동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걸 제네시스를 현지 생산을 안 하고 여기서 생산해서 수출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냥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은근히 헤리티지를 정말 중시하거든요. 역사적인 게 없으면 중국에서 막 태어난 브랜드하고 맞서서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 이 차가 그럼 뭐가 더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딱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에 중국 자동차들을 뚫고 독일 자동차들을 뚫고 그 위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 뭐 BMW, 벤츠, 아우디 할 거 없이 다 중국 시장 전용차를 가지고서 중국을 공략하는데, 거기 한국적인 제네시스를 가지고 관세까지 다 내고 중국 시장에 가서 경쟁을 하겠다, 요거 좀 어렵죠. 요건 그냥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현대기아차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해외 수출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시장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끌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기아차 외에는 다른 브랜드는 그다지 경쟁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한국 GM은 6,149대를 팔았네요. 수출이 23,000대.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내수는 30%, 수출은 20%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한국 GM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평 공장 생산량 절반으로 축소했는데 그런지 벌써 2달이 돼가는 중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축소되고 그리고 물량도 확정이 안 되니까 직원들도 혹시 이거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공장 폐쇄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르노 삼성은 5695대. 이건 좀 너무했지. 전년 대비해서 내수가 52% 줄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노사 갈등이 심각했잖아요. 이제는 노노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르노그룹에서는 지금 생산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이 공장 닫고 집에 가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노조들 사이에서도 야,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절반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 그냥 우리한테 너무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절반이 있어요.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르노 삼성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힘내고 정말 같이 달려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갈등이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쌍용차는 4306대, 전년 대비해서 37% 감소했네요. 지난달에는 공장 중단 이슈로 인해서 판매량이 평균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회복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렉스턴 스포츠의 페이스리프트가 발표했고요. 회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쌍용차의 첫 번째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의 주행거리도 발표됐습니다. 주행거리는 306km, 조금 경쟁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면 300km 넘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타 오토모티브는 결국에 투자 의향서 보내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냥 뜬금없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쌍용차 미래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하가 투자 의향이 없으니까 이제 기회는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죠. 에디슨 모터스에서 과연 쌍용차를 인수하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이제 제품별 판매량을 볼 텐데요.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 스토닉 마침내 0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소울도 한대, 차들 다 단종됐죠. 단종된 차들 굉장히 아쉬워요. 다 좋은 차들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러나 싶을 정도죠. 카마로, 이코녹스도 아주 저조합니다. 이코녹스는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차예요. 그냥 베스트셀러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27만 대를 팔았습니다. 이게 객지에 와서 왜 이 고생인가 싶어요.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론칭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도 좋은 차잖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스타리아의 영향이 있는 건지 56대 팔리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54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다음은 벨로스터라고 써 있는데요. 벨로스터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벨로스터는 단종됐고 지금은 벨로스터 N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벨로스터 N 굉장히 좋은 차인데 인기가 저조하죠. 단종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벨로스터엔 정말 단종되면 안 되는. 52위는 르노 조에입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냐면 테슬라 모델 3를 제치고 1등하는 차예요. 전기차 1등. 정말 대단한 자동차입니다. 저렴한 전기차에 새 장을 연다고 할 수 있는 차인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아서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50위는 르노 캡처입니다. 유럽에서 수입한 차죠. 그러다 보니까 50위 정도 납득됩니다. 49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역시 수입 트럭이고요. 포드 레인저와 맞붙는 자동차죠. 자꾸 수입차 얘기만 하게 되는데 드디어 쉐보레 국산차가 나옵니다. 쉐보레 말리부 48위로 좀 저조합니다. 47위에는 쉐보레 트래버스. 얘는 또 왜 이래요? 사실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하면 팰리세이드가 좀 낫나? 트래버스도 팰리세이드 못지 않은 차거든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46위에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기아 스팅어는 여기 있을 차가 아닌데 정말 좋은 자동차고 정말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말 기아차의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좀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45위에 르노 삼성 SM6.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차들 보면요, 다 괜찮은 차예요. 안 좋은 차가 없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차들이에요. 아무래도 무난한 차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인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독특한 차들은 저조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44위에는 쉐보레 트랙스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쉐보레 트랙스는 페이스리프트 이후에 그런대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소형 SUV 중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 연식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위에 다마스입니다. 41위에 라보. 그러니까 이 두 종의 경차는 사실 쉐보레가 아니죠. 대우 다마스, 대우 라보죠. 단종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인데 그래도 꽤 팔리죠. 이 단종이 좀 아쉽겠어요. K9 42위네요. K8 나오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좀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K8을 사러 온 손님들이 이럴 바엔
K9으로 넘어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40위는 쌍용차 렉스턴입니다. 생산 못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살아있는 걸 보여주네요. 쌍용차 파이팅! 39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야, 이런 초대형 럭셔리 세단의 인기가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K9이나 G90 같은 이런 차를 사실 분들 정도면 S클래스 사시는 분들도 많겠죠. 37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지난달에는 스팅어에 비해서 조금 뒤처졌었는데 이번 달에는 스팅어보다 무려 2배를 더 팔았어요. 제네시스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6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저희 스파이샷 영상을 보고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은 아시겠지만 숏바디예요. 롱바디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롱바디도 지금 서서히 공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롱바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위에는 기아 니로입니다. 이 차도 곧 신차가 나올 텐데 와, 이거 기대됩니다. 하바니로처럼 나오게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 국내 유일의 수소 전기차 현대차 넥소입니다. 934대로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누적으로 치면요, 이 차 판매량이 10,000대가 넘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충전소 몇 개죠? 4개예요. 그 중에 2개는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동되는 곳은 이제 2곳. 서울 전체에 2곳이 있는데 10,000대?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타시는 분들 대체 어디서 충전하세요? 차 사놓고 그냥 안 타시는 거 아니에요? 봉고 전기차 기아 모하비가 나란히 32, 31위를 차지했네요. 26위에는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 칸이 차지했습니다. 1496대.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25위는 르노 삼성 XM3입니다. 1688대. 이렇게 팔릴 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팔릴 차가 아니죠. 못해도 한 달에 3,000대 이상은 팔아야지 정상인 자동차죠. 아, 말이 되나? 24위에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경차 스파크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조금 떨어졌네요. 22위는 현대차 스타렉스입니다. 1891대. 신형 스타렉스 나왔는데도 기존 스타렉스를 더 사셨어요. 스타리어를 보고서 야,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러면서 스타렉스를 계약하신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 스타렉스의 할인이 시작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스타렉스는 우리나라보다 러시아에서 훨씬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이거 사가지고 수출만 해도 돈이 남는다고요. 스타렉스는 굉장히 특이하게 구입할 때 구입하는 용도를 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취소돼요. 해외에 재판매하는 게 의심되면은 회사에서 바로 이 구매를 취소해버려요. 20위는 현대차 포터 EV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터 EV의 주행거리가 211km라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요. 전혀 상관없었죠. 판매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대기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디젤 특유의 진동소음 없고 연료비가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리고 영업용 번호판 나온다는 점 때문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포터 EV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19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470대. GV80 이렇게 비싼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판매량도 그런대로 올라왔는데 마침 타이거 우즈의 사고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18위는 기아 K7입니다. 2474대. 신형 K8이 나왔는데 여전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할인 판매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관을 중시하고 멋을 중시하는 자동차라면 아무리 할인을 해줘도 조금만 기다렸다가 신모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17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이 정도 팔려야 마땅한 차죠. 그동안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딱 타는 순간 어우 넓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차죠. 16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QM6는 LPG 모델도 있고 가솔린 모델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SUV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듭니다. 15위는 기아차 모닝입니다. 경차의 선전 역시 두드러지네요. 11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5093대. 야, GV70도 기본 가격이 5천만원 넘는 차인데요. 이렇게 비싼 차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5,000대 이상 판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디자인 예쁘고 출력 좋고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5252대. 참 5200대가 팔려 한 달에. 야, 판매량이 꾸준합니다. 제네시스 판매량에서 큰 몫을 하고 있어요. 신형 G80, GV80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생산을 직접 하지 않으면 가격이 좀 비싸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9위는 팰리세이드입니다.
엄청납니다. 정말 잘 팔렸는데요. 전월에 비해서 1852대나 더 팔렸어요. 팰리세이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도 기다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팔리는데 미국에서 팔리는 물량을 조금 줄이면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마도 미국은 배송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실어서 보내면 2달 걸려서 그 다음에 판매되는 거니까 한 1, 2개월 더 있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인기 폭발인 그런 SUV인 것 같습니다. 할인은 현대차 소나타입니다. 6,233대. 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000대가 늘었네요. 지난달에 소나타 생산 공장, 아산 공장이 잠시 중단되는 정도로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판매량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신형 소나타 그리고 구형 소나타를 합친 거예요. 신형 소나타가 4,000대 정도, 구형 모델이 2,000대 정도 됩니다. 소나타 판매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 그래도 전보다 낫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그렇게 될 만한 게 이 소나타의 프론트 마스크를 조금 바꿨어요. 센슈어스 프론트 마스크로 통일시키면서 기존 소나타도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바뀐 거죠.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어. 굳이 일부러 조금 못생기게 만드는 거, 요거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7위는 기아 봉고입니다. 6,332대. 봉고 판매량도 이제는 포터 못지않은 것 같아요. 네, 6위는 기아 K5입니다. 6,882대. 야, K5 인기 대단하네요. 물론 소나타하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데 이 K5는 거의 다 신형이고 소나타는 구형이 2,000대 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상당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기아차는 택시에서 K5를 제외한다고 합니다. 택시 시장에 그럼 뭘로 대응할 거냐? 이 기사에 보면요, 니로 그리고 카니발을 택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합니다. 5위는 기아차 소렌토입니다. 8,357대. 소렌토 인기 대단하죠. 요즘 들어서 길에서 소렌토 어두운 색깔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소렌토 어두운 색깔에 이 크롬 부분을 크롬 딜리트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차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저도 지금 차를 랩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어두운 색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 4위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8,454대. 소렌토도 무려 3,400대가 증가했는데 아반떼도 3,300대가 증가했어요. 이건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도 생산이 증가한 거겠죠. 역시 아반떼 인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차인데요. 투싼 아반떼 이런 차들이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반응하게 될지 요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포터입니다. 8,751대. 포터는 EV도 2,462대나 팔렸잖아요. 포터만 11,000대 넘게 팔았어요. 따지고 보면 국내 1위잖아. 국내 1위에요 포터가. 야, 대단합니다. 포터의 나란가? 그러면 진짜 1등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남았어요. 기아 카니발과 현대 그랜저. 누가 1등을 차지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 네, 1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9,520대. 와, 전월 대비해서 3,367대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카니발이 다시 그랜저를 제치고 1위를 달아냈네요. 2일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스타리아를 고급스럽게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위는 현대차 그랜저입니다. 9,217대. 와, 성공의 상징 그랜저 2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네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보면 역대 가장 성공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판매량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판매량을 보면 점점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어요. 스타렉스가 카니발에서 조금 뺏어가고 K8이 그랜저에서 조금 뺏어가면 그럼 현대차랑 기아차 중에 어떤 회사가 더 올라가게 될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죠? 이런 거 알아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모카를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